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1 환율은 이미 달러당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환율은 1,400원 선에서 머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외환시장을 24시간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에 15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상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언뜻 보기에 매우 비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순적인 지점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확인해 보려 합니다. 첫째, 현재 한국 경제가 놓여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둘째, 환율이 1,500원, 나아가 1,600원에 도달할 경우 발생할 세 차례의 치명적인 충격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에 대한 응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준 오늘 $1 환율은 1,473원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2022년 9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당시 코스피 지수는 불과 한 달 만에 12%나 급락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그때보다 무려 70원이나 더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는 11월 초 사상 최고치인 4,221포인트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4,000선조차 간신히 지켜내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버블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코스피는 하락했고 때로는 3,900선마저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단 한 달 11월에만 무려 14조 4,56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순매도 기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거대한 선박이 드넓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박의 갑판 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의 두 개의 거대한 컨테이너가 실려 있으며 이들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동시에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배의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 자본의 이탈로 인해 생긴 균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더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에만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단 10원만 상승해도 원화 기준 환산이익은 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심각한 문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코스피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3,300조 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은 약 900조 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만 놓고 보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제 매매의 주도권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승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미국인 투자자가 환율이 1,300원일 때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어치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약 77,000달러입니다. 1년 후 주가가 20% 상승해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20%라는 훌륭한 수익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 이 시점의 환율이 1,500원이라면 1억 2천만 원은 달러로 고작 8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실제 달러 기준 수익률은 겨우 4%에 그치는 것입니다. 즉, 주가는 20% 상승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해 달러 기준 수익의 대부분이 증발해버리고 남은 것은 단 4%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 이른바 위대한 탈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까요? 앞으로 총 3차례의 충격파가 몰아치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패닉셀링에 따른 도미노 효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좌석이 100개인 영화관에 관객이 가득 차 있고 그중 27명이 외국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영화가 한창 상영 중일 때 갑자기 누군가가 크게 외칩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불길 그 자체가 아니라 출구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군중의 혼란입니다. 모두가 침착하게 걸어나간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뛰기 시작하는 순간 공포는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넘어지고 서로를 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패닉 셀링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주식 보유 비중은 27%로 2024년에 38%에서 이미 38%포인트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질서 있고 조용한 철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그것은 영화관에서 울려 퍼지는 불이야 라는 외침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걷던 사람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14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 그 규모는 월 20조 원, 나아가 30조 원까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수입 물가의 급등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쉽게 말하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가파르게 오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매달 식비로 80만 원, 유류비로 20만 원, 전기요금으로 1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비용이 갑자기 15%씩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비는 92만 원으로, 유류비는 23만 원으로, 전기요금은 1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6만 원에 달하지만 월급은 여전히 3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가정은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새 옷 구매를 미루며 여행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동시에 겪게 될 현실입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수입 물가는 약 15% 상승하게 됩니다. 원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쓰는 것들의 절반은 수입품입니다. 내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 국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CJ 제1제당, 이마트, 현대백화점과 같은 기업들의 매출은 감소하고 결국 인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들 기업의 주가 역시 급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충격파는 외환 보유액 고갈 위험입니다. 한 가정이 비상금 계좌에 4,307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중 4천만 원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고작 26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지붕이 무너져 매달 100만 원의 수리비가 필요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260만 원은 불과 2달 반 만에 모두 소진되고 맙니다. 중도 해지를 선택하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 4,307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 가운데 약 94%가 국채와 각종 정부 채권 등 채무성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즉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은 약 26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매달 100억 달러, 많게는 2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해외 차입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에서 이미 경험했던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 BOK, 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3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카드들 모두가 독이 든 카드라는 점입니다.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고금리를 유지하며 달러 강세를 지속하는 한 이런 개입은 근본적으로 무력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마라톤을 뛰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총 1,8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수많은 가계가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과 파산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린 욕조에서 수도꼭지를 더 크게 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 3가지 조치 모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 조건은 아직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기준금리를 신속히 3% 수준까지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가 지나치게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무산된다면 환율은 1,7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AI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코스피를 떠받치는 2개의 거대한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약 55%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두 기업의 주가는 20에서 30% 하락하며 코스피는 4,000선에서 3,000선으로 수직 낙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100조 원의 재정 확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회 통과 역시 쉽지 않은 만큼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25%에 그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확률은 30% 곱하기 사인 55% 곱하기 사인 25%, 즉 약 4%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생존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매주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경제 지표입니다. 첫 번째 계기판, 환율 1,480원. 이는 댐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포털에서 달러 환율을 검색해 보십시오.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한 뒤 3일 연속 유지된다면 이는 명백한 적색 신호입니다. 행동 지침, 유통, 항공, 정유 업종 주식의 최소 50%를 매도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30%는 현금 또는 머니마켓 펀드, MMF로 전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환율 상승 시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일시적으로 보유는 가능하지만 절대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계기판, 외국인 순매도 월 20조 원, 증권 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확인하십시오. 월간 순매도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선다면 이는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행동 지침, 코스피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미국 S&P 500 ETF 또는 금으로 자산을 이동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SPYVO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기준 자산 가치도 함께 상승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은 위기 국면에서 항상 가치를 지켜온 자산입니다. 금 ETF나 금 통장을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 계기판, 외환 보유액 월 50억 달러 감소. 네이버에서 외환 보유액을 검색해 확인하십시오. 월간 감소폭이 50억 달러를 초과한다면 우리는 고위험 위기 모드에 진입한 것입니다. 행동 지침,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유지하십시오. 안전자산에는 은행 예금, MMF, 국채, 금이 포함됩니다. 주식 비중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 주식은 20에서 30%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대규모 차입 계획은 모두 연기하십시오. 이 시기에 큰 부채를 떠안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9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더 오르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단 한 달 만에 12%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현재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고등입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수입 물가에 대한 극단적인 민감성, 그리고 내수 기업들의 구조적 취약성,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도화선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환율 1,480원, 외국인 순매도 월 20조 원, 그리고 외환 보유액 감소. 이 세 가지 계기판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커먼 이코노미, 카먼 이카너미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